자, 오늘 사자수학 7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책은 대유학당 책으로는 28쪽에 해당되고, 전통문화연구회 책은 19쪽에 해당됩니다. 책 있는 분들은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전물좌하고, 슬은 무릎을 가리켜요. 무릎술, 이때 무릎은 부모님의 무릎이죠. 여기는 어린이 상대로 하기 때문에 모든 상대는 그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무릎 앞에서는 물좌 앉지 말고, 부모님 무릎 앞에 앉지 말고, 친면, 친은 부모님을 가리켜요. 우리가 두 부모님을 할 때 양친이라고 그러죠. 양친. 양친은 아버지 어머니를 양친이라, 그 친이 부모예요. 친면, 부모님 얼굴은 쳐다보지 마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를 해보면 슬전이 부사가 되겠죠. 부사로. 물은 이 부정조동사로서 좌를 동사를 꾸며요.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무릎 앞에 앉지 말고, 그렇죠? 무릎 앞에 앉지 말고. 친면, 부모님 얼굴이 되겠죠. 부모님의 얼굴을 물앙, 쳐다보지 말라니까 이거는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가 앞으로 빠진 거예요. 물은 앙을 부정하는 거고, 앙은 쳐다보다, 이게 타동사가 되겠죠. 원래는 물앙 친면이 돼야 되죠. 이게 목적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빠진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빠진 것은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나요? 이게 영어 경우는 이런 경우 없는데 한문 경우는 뭐든지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물 방수하고, 그러니까 수물 모름지기 방수, 웃음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역물고성, 또한 소리를 높이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모름지기, 이 방수를 한 단어로 보면, 이게 두 번째 해석이 되겠죠. 방수는 큰 소리로 웃는 거를 방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큰 소리로 웃지 말고,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적당한 웃음도 절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역물고성, 고성도 여기 한 단어로 보면 고성은 큰 소리니까 또한 큰 소리를 내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사로 쓰인 거예요. 방수도 동사, 고성도 동사로 해가지고 물에 받는 거예요. 방수하지 말고 고성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럼 하나로 보면 모름지기, 이 영어를 해봅시다. 모름지기는 부사가 되겠죠. 물은 부정조동사, 하지 마라. 이때 소를 목적으로 보고 방을 타동사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떼어는. 그러면 웃음을 이거는 놓는 거죠. 웃음을 딱 경우에 맞게 절제하는 게 아니라 터버리니까 터서 놓는 거니까 웃음을 지 마음대로 그냥 경우에 맞지 않게 큰 소리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웃음을 웃는 것을 그냥 터놓지 말고 마음대로 하지 말으니까 큰 소리로 웃지 말고 이런 뜻은 그거예요. 모름지기 웃음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알겠나요? 이걸 붙여서 하나 따로따로 하나 의미는 같이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분석을 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분석해 보면 이걸 목적으로 보느냐, 이걸 타동사와 목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걸 한 단어로 보느냐. 한 단어로 보면 이게 동사가 돼요. 그렇죠. 이걸 분석을 하면 이건 타동사고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목적이 타동사. 이건 약간
왜 동사가 되냐면 물이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두낫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했나요? 앞으로 이렇게 문법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할 부분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고성을 한 단어로 보면 또한 큰 소리를 내지 말아라 이거죠. 큰 소리를 내다니까 이거 동사예요. 큰 소리를 내지 말아라 이거죠. 그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한 단어로 보면 그래 되죠. 그냥 분석을 하면 또한 고를 타동사로 보고 타동사요. 성을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삼형식이 되죠 그러면. 또한 소리를 고는 이제 동사가 돼요. 크게 하다. 크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는 고자가 높은이라는 형용사도 쓸 수 있어요. 형용사도 될 수 있어요. 고층 빌딩 하면. 여기서는 동사예요. 높다가 되는 거예요. 동사는 타동사니까 높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자에서는 이 단어가 위치에 따라서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되기도 하고 이 소리도 소리 내다 동사가 되기도 하고 꼭 명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문법 구조 알겠죠? 의미는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읽느냐 저렇게는 자기가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문을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처음이니까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시좌 부모. 부모님을 모실 시자죠. 앉을 자자. 부모님을 모시고 앉으면 얻으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앉아 있으면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앉아 있거든. 물로 책인. 물로 책이는 이 노는 화를 내는 거고 책은 꾸짖는 거예요. 꾸짖을 책. 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가린다 그랬죠. 다른 사람. 이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화를 내서 꾸짖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붙어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앉았는데 부모님이 앞에 계세요. 근데 막 그 옆에 딴 사람이 있었겠죠.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화를 내가 막 꾸짖으면 부모님을 들을 때 이 자식이 내한테 화가 나서 이런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꾸짖을 때 화를 내서 꾸짖으면 부모님이 자식이 나한테 화가 나서 이런가 하고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시자 부모, 모실 시 앉을 자, 동사 이렇게 되죠. 이게 앉는 것을 모신다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목적이 될 수 없으니까 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복합 동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목적이 되겠죠. 목적. 부모님을 모시고 앉아 있거든. 이래 되는. 부모님을 모시고 앉아 있거든. 있을 때는 이런 뜻이에요. 뭘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마느냐. 이것도 이제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이때 사람이 목적이 되겠죠? 목적. 이거는 화를 내니까 부사가 되겠죠. 책은 동사가 돼요. 타동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화를 내서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모님을 모시고 앉았을 때 다른 사람을 화를 내서 꾸짖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화를 내서 꾸짖지 마라. 요거를 어떤 책에는 이렇게 놨어요. 그 작은 책과 큰 책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책은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처음으로 화를 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꾸짖지 말아라. 부사를 이거를 먼저 해석을 하느냐, 이걸 먼저 해석하느냐, 그게 차이죠. 예를 들면, 빨리 밥을 먹어라.
말 되죠, 우리말. 밥을 빨리 먹어라. 말 되네, 안 되네? 같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죠. 사람을 화를 내서 꾸짖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죠. 요거는 뭐예요? 부사를 먼저 해서 빨리 밥을 먹어라. 화를 내서 다른 사람을 꾸짖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건가, 이렇게 해석할 건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규칙이 정한 게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읽고 싶으면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으면 저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거를 갖고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르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좌친전이여든, 이여든이에요. 시좌, 친전. 부모님을 앞에 모시고 앉았거든. 물과. 거자는 기대 앉는 거예요. 기대 앉지 말고, 누워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서당식이죠. 그럼 영어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분석을 해봅시다. 시자는 동사를 이렇게 복합동사예요. 무엇이니까 타동사겠죠. 친이 목적이죠. 부모님을 모시고 앉았어요. 어디다가? 내 앞에. 이거는 부사가 됩니다. 그랬나요? 내 앞에가 이걸 꾸미는 거예요. 친전을 한 단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부모님 앞에 모시고 앉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분명히 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앞에 모시고 앉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앉았거든. 기대어 앉지 마라 이거예요. 삐딱하게. 그럼 거만해 보이죠. 그리고 물와 또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 턱 누워있으면 예의에 어긋나죠. 그래서 물와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 책은 어디까지는 어린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이의 예의 범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입니다. 예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예자 전에 설명했죠. 잊어먹은 사람이 있어. 이거는 신을 가리켜요. 이 글자는 이 과일 바구니에 이거는 이 제사상 올릴 때 이렇게 접시에 접시, 나무 접시에 이렇게 수확한 것을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추수한 것을 이 신에게 제사 지내니까 감사제예요. 추수감사제 비슷한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예의를 지킵니다. 알겠나요? 예의와 감사는 같은 거예요. 예의가 없는 사람은 되게 건방지게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칠 게 감사예요. 알겠나요? 감사. 신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조상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한테 감사할 수 있고, 선생님한테 감사할 수 있고, 친구들한테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자, 헌물 부모든, 헌자는 드린다는 뜻, 드릴 헌자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건을 드리거든, 드릴 때면 이런 뜻이다. 드리거든. 괴이 진지, 괴는 꿇어 앉은 거예요. 꿇어 앉은 거. 꿇어 앉아서 그것을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올려라. 그럼 하라죠. 자, 영어식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헌은 드린다. 물건을 부모에게. 그 물건을 목적이죠. 부모에게 이것도 목적이에요.
이건 타동사예요. 이거 영어식으로 하면 사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간접 목적이라고 이걸 직접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릴 때는 드리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는 게 이게 사형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사형식이 되는데 삼형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 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면 이거는 누구에게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린다. 이러면 이 부모님에게는 뭐가 되나요? 목적에는 부사가 돼요. 부사구가 되죠. 그럼 삼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he gave 뭐를 to me, to를 붙이면 이게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어가 빠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생략했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에게가 되는 거예요. 어가 빠졌다고 보면 물건을 드리면 삼형식으로 해석되고 그냥 안 빠졌다고 보면 그냥 했대요.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리거든. 직접 목적, 간접 목적. 사형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물건을 드릴 때면. 이 꿀안질 괴자예요. 이는 and라 그랬죠. and 아니면 but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뭘까요? and겠죠. 꿀을 앉아서 그리고예요. 꿀을 앉아 가지고서 있는 뜻이에요. 꿀을 앉아서 그리고 진지. 지는 들이다. 타동사예요. 지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지를 여기서는 뭘로 봤냐면 대명사로 본 거예요. 대명사로 보면 목적이 돼요. 앞에 있는 물건이 되겠죠. 이 물건을 드려라 이거예요. 이 지가 이 대명사를 본다고 보면 대명사로 목적이 되는데 이걸 어떤 사람은 대명사를 안 보고 어떤 사람은 어조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조사로 보면 이건 해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꿀을 앉아가지고 드린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대명사로 보는 거예요. 대명사로. 근데 어떤 사람은 어조사로 봐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내가 그걸 틀렸다 맞다 소리는 하기 싫어요. 보는 사람 그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이게 꿀 앉는 건데 이거를 정자라 그래요. 이걸 바로 한다는 게 꿀 앉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그 문화가 일본으로 거의 건너갔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막 이렇게 뭐 외국 사람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막 복잡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유 문화가 그대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지정학적으로. 그런데 일본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냥 쳐들어오고 이럴 게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고유 문화가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가보면 옛날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막 그 지겨워할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사실은 일본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내가 옛날에 미국을 처음 갈 때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미국 가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일본 갈 때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같을 줄 알았어요. 우리하고. 웬걸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것이 일본에 간 게 지금 우리가 완전히 미국화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앉을 때 반드시 꿀 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꿀 앉았던 것 같아요. 서당에서 공부할 때 다 꿀 앉잖아요, 옛날에. 그러고 실제 여러분이 꿀 앉아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꿀 앉으면 저절로 허리가 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꿀 앉아서 오래 있어도 안 피곤합니다. 한번 실제 해보세요. 양반으로 앉는 게 그 유학적인 건지, 뭐 양반이 그리 앉는 건지, 뭐 양반 자세라고 그러죠. 양반으로 앉는 거 굉장히 피곤해요. 꿀 앉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다리도 안 저리고. 실제 한번 앉아보세요. 난 그래서 앉을 때는 꿀 앉습니다. 공부하고 할 때는.
자, 여아 음식. 여는 줄여자죠. 나에게 음식을 주시거든. 누가? 아버지가. 여기 부모님이 생략돼 있죠. 부모님이 나에게 음식을 주시면 괴 꿇어 앉는 거죠. 꿇어 앉아서 그것을 받아라. 숫자는 받을 숫자이죠. 자, 이거를 이제 서당식으로 읽었고 영어로 분석해 보면 여는 준다니까 여기는 타동사예요. 이거는 아는 간접 목적이에요. 음식은 직접 목적이에요. 이건 다 영어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가 생략됐으면 여기는 어가 생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는 사실은 어가 생략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 부모 물 부모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여아 음식 나에게 음식을 주시거든. 부모님이 나에게 음식을 주. 간접 목적, 직접 목적. 딱 사형식이에요. 영어하고 똑같죠. 괴이 꿇어 앉아서 and 이것도 타동사 목적으로 보면 그것이 뭘까요? 음식이죠. 음식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를 또 이걸 그냥 어조서로 해서 해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나는 그걸 뭐 나쁘다 맞다 안 하는데 나는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